우리 하반기 자기소개서, 상반기하고 많이 바뀌었죠?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거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상반기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조직이해 능력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 직업 윤리에 해당될 거고,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 네 번째, 자기개발 능력,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 면접 항목을 딱 보면은 똑같은 항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확 바뀌었죠. 이유라고 제가 적색으로 표시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여기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딱 보면은 느끼하다. 읽으면서 야, 얘 자화자찬하고 있네.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한번 핵심을 짚고 갑시다. 자기소개서 내용에서 질문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면접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점을 꼭 갖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단어를 뜯어보세요. 이 단어와 연관된 질문이 무엇이 나올까 고민해보고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삭제. 자, 에이스타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맨 위쪽에 축약을 해라. 그러면 이게 두 가지씩 작성이 된다. 제가 이 문항에다가 어떻게 썼죠? 번호를 하나하나 매겼어요. 니즈를 만족, 본인에 맡은 역할, 그렇게 노력한 이유, 행동 및 결과, 네 단계로 서술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제가 함축적으로 써라면서 2, 1, 3, 4 순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맡은 역할, 이 부분이 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런 요구가 있었다, 조직에서 보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쓰면 돼요. 3번 이유를. 근데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쓴 이유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화자찬. 평소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던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부담스럽다. 실용문은 명확하게 의도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지만 너무 또 이게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뜬금없이 이런 내용 들어가면은 되게 어색합니다. 결과를 쓸 때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니즈를 충족시켜줬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꼭 마지막에 또 뭘 써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많이 써요. 이게 표현적 글쓰기로 볼 수 있어요. 사실 실용문에서는 그렇게 적합한 건 아니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 면접관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전엔 몰랐습니까? 의사소통이 중요한지 몰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멘탈 붕괴죠. 이런 표현은 좀 지양해달라. 팩트 중심으로 서술하면 충분하다. 정말 강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 본인의 가치관이나 신념, 본인이 올바르다고 생각한 이유, 그리고 소신, 또 한 가지 해결 방법. 이렇게 네 가지예요. 1, 2, 3, 4 그대로 쓰면 돼요.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다. 저희 장점이자 저희 가치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써서 시작하면 돼요. 서두를. 저는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확고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적인 의미를 던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게 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실패 경험을 가급적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솔직 담백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다만 면접에서 질문했을 때가 대답할 수 있는 건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웠던 점은 이제 어떤 걸 쓰면 돼요? 제약, 편견, 관습, 위계. 위계를 쓸 때 여러분들 조직은 위계 질서가 명확하죠. 그것을 아주 지양해야 된다, 아주 내가 혐오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은 면접관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가 가능해요. 달성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를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도성이 가미가 된 것은 능동태 형식으로 하는 게 좋고, 어떤 역할이나 상황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거나 달성한 것이라면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첨삭을 하다 보면은 찾아봤습니다. 충분히 되는데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나 이게 좀 진부하다는 느낌? 무엇을 인정받았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는 것도 성과를 적을 수 있는 하나의 맥락이 된다.
야, 본인의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설명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고, 입사 후 저의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구체화시켰던 경험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강하게 하면은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라고 쓸 수도 있고, 좀 더 강조한다 그러면 확신합니다. 라고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3번 문항을 봤을 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라고 돼 있어요. 이제 활용도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된다? 직무와 사업 범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채용 공고의 직무 기술서를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 관련돼서 여러분 또 필기시험 때 법정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거,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부분도 분명히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요. 상반기 자기소개서를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고, 3번과 4번이 직무를 먼저 아느냐 역량을 아느냐 그 차이가 있지만 직무도 알고 역량과 매칭시키는 작업이 가장 핵심이다 라는 부분 여러분 인식을 해주시고요.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창의예요. 창의. 정말 자기 거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지원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국가 직무 능력 표준상에 보면 지식, 기술, 태도로 구분이 됩니다. 직업 기초 능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감안하셔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지식, 기술 부분을 써주시는 게 좋다. 태도적인 측면보다는. 근데 이 사실은 그 역량을 우리가 먼저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해요? 직무를 알아야 되죠. 얘가 무슨 직무를 하고 있구나. 내가 들어가면 어떤 직무를 하겠구나 하는 부분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직제 규정에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지원한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다. 라고 1번을 먼저 딱 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노력했던 경험,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자, 이거 역시 처음부터 잘했다고 쓰세요. 처음에는 버벅거렸지만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하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갖추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잘했구나, 이 인식이 더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경영 공시 사항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안류에 보면 경영 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별로. 직제 규정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조직도, 우리가 기구표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 표 맨 뒤쪽에 가면은 부서별로 업무 분장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 부서에 가면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하는 걸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역량을 딱 매칭시킬 수가 있죠. 일부 공사나 공단은 서류 전형 평가표가 나오는 데도 있어요. 채용 지침 이런 것도 있거든요. 준비할 것을 상당히 축약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설립 근거, 설립에 관련된 법령, 설립의 목적, 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쭉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요. 직제 규정과 시행 규칙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업과 직무를 파악하는 데서 가장 빠르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능력이라 하면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로버트 칼츠라는 어떤 사회학자께서 중간 관리자, 그 다음에 CEO, 그 다음에 일선 관리자에게 필요한 역량, 저 NCS에서는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구분했고, 여기서는 테크니컬 스킬, 휴먼 스킬, 컨셉츄얼 스킬, 한글로 번역을 하면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능력 강점과 성격 강점을 도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 지식과 기술을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무와 연관시키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 제가 이제 또 하나의 참고사항을, 직업기초능력 및 세부요소 이런 거와 관련된 글감을 도출하면 되겠구나. 여기에 이제 하위 능력이 있고 이제 세부요소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 갈등관리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타인의 성격 및 강점 이해, 타인에 대한 배려, 피드백 제공 및 받기 이렇게 돼 있어요. 세부요소가. 그 세부요소를 보고 글감을 도출을 해달라. 너무 차별적인 내용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갖고 이야기하셔도 충분하다. 여러분들이 현직자가 아니잖아요. 간단하지만 그럴 수 있어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면접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생되는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까지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직업기초 능력의 세부 요소를 통해 글감을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처음부터 잘했다는 형식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계기나 경험을 통해 기초 양이죠. 향이라고 썼네요. 배웠다는 형식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면접관들은 이 뒤에 있는 내용, 이렇게 해서 개선했습니다, 완수했습니다 내용이 와닿는 게 아니고 처음에 못한 부분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처음에 이렇게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했고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자연스럽게 서술한다. 면접에서 압박받을 내용을 제거하고 작성한다. 이 큰 틀로 생각해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손쉽게 작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서류 합격하시고 필기 합격하시고 면접에서 1승 플러스 2승 이상을 꼭 이루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